거짓말쟁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보자면 거짓말쟁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로써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인데 5명 중에서 말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은 4번이에요. 대박이다. 지금 저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보, 오늘 촬영 1박 2일이야. 궤도네. 궤도다, 궤도. 맹점.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 저걸 보기를 아니면 저 그림을 너무 우리가 따로 생각하나? 뭔데? 찾았어요? 뭔데? 찾았어요? 뭐였어? 추워요? 뭔데? 지적 능력을 제대로 레벨업 시켜줄 신개념 지식 충전 퀴즈쇼 브레인 아카데미. 오늘의 분야 공개해줘. 분야를 봐야 돼요. 분야? 사이컬러지네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예. 저와 실루엣이 비슷한, 몸 체형이 비슷하신 맞아요. 소세지 몸매의 1인자. 인상이 아주 좋으시고. 만약에 뒤에 계시면 정말 기분 나쁘게 합니다. 소세지 몸매라고. 과연 우리가 추측한 그분일지 제발 맞았으면 좋겠다. 떨려. 심리 마스터를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과연 아카데미. 자켓 색이 소세지네. 소세지 닮은 색깔을 입고 나온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저도 그렇죠. 예. 야, 와. 왜 이렇게 신났어? 아니, 이렇게 좋아해? 사석에서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아주 소소한 고민들을 툭툭 그냥 던져도 바로바로 해결책을 내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실생활에 정말 가장 유용한 맞습니다. 그런 지식이 될 겁니다. 오늘 심리학에 대해서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실 건가요? 심리학이 인간의 심리,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마음. 네. 마음. 그렇죠. 마음 결국은 우리의 뇌가 외부 정보를 처리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호르몬 작용이나 신체 내 변화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국가적인 말이다. 그래. 인간미가 너무 없잖아요. 아니 정의하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왜 이렇게 비난이 근데 또 상당 부분 그 맞는 대답을 또 해주셨죠. 우리 궤도 씨 정도의 대답을 인류가 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궁금했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렇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맞아요. 그렇죠. 원래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 진짜 이게 맞네. 내 안에 너 있다. 기억이. 맞아. 뇌 안에 너 있다. 뇌 안에 뇌 안에 너 있다. 좋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별에 의해 다 조종당하고 그다음에 조절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문화도 있고 근대 들어와서야 네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우리 마음을 만들어내고 움직인다는 사실이 이제 슬슬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여기서 문제는 제가 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아니, 옆에서 소희가 이러고 있다가 문자니까 갑자기 팍 살아서 눈빛 바뀌는 거 보셨죠? 살기가 저 지난주에 PTSD가 있어가지고. 네. 이 모든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문제는 뇌를 연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억, 감정,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뇌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이제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제가 전공하고 있죠.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뇌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우리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로 한번 문제들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기대된다. 살다 보면 이제 다양한 심리 상황을 자연스럽게 겪게 되죠. 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심리학 용어들이 관용구처럼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표현되고 스며드는데요. 그때 플라시보
아, 네네.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들어보셨죠? 효과. 다들 들어보셨죠? 네. 네네.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을 했을 때 환자의 증상이나 병세가 호전되고 막 개선되는 그런 심리적인 반응들 그리고 현상들을 얘기하죠. 신기하다. 플라세보 효과가 1950년대부터 이제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플라세보 효과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다양한 심리 효과들을 언급하고 실제 다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와. 네. 문제 주세요. 그림이 상징하는 심리 효과를 맞춰보세요. 성적이 20점이나 올랐어요. 성적이 20점이나 잘할 거라고 올랐어요. 말해주고 믿어줬을 뿐인데 믿어주니까 잘 나왔다는 얘기네요. 저거 뭐지? 잘할 거라고 말해주고 진짜 그냥 믿기만 했대. 긍정의 효과로. 넌 잘할 거야. 플라세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말의 중요성 같은데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말 따라 사람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왜 책 중에 시크릿 말하는 대로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긍정의 느낌이죠. 힘, 뭐 끌어당김. 끌어당겨.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심리학적인 결과가 나온 거니까. 믿어주니까 믿어줬을 잘함. 뿐인데 올랐다. 5글자죠. 효과 빼고. 심리학에 굉장히 많은 용어가 네. 5글자죠. 5글자. 네. 그럼 내가 아는 그림인가? 기억이 안 얘들아. 나네. 5글자라고 했잖아. 네. 난 5글자 효과 아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야? 뭐? 피그말리온? 저도 그걸 적었거든요. 어. 근데 이게 맞는지가 확신이 없는 거야. 피그말리온 효과. 내가 아는 5글자 그거밖에 없어. 피그말리온 효과는 형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정의가. 단순암기라 피그말리온밖에 몰라요. 아, 그냥 단어만. 단어 용어를 알고 계신 거군요. 그럼 피그말리온 효과의 정의가 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실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를 들어봤는데 피그말리온. 들어봤지? 근데 뭔가 피그말리온 맞는 거 이게 같아. 아마 맞는 거 뭔가 같은데. 기분 좋은 효과였던 것 같은데. 피그말리온 해볼까요? 피그말리온 제가 봤을 때 소희 씨가 너무 배포가 커요. 저요? 네, 초반에 우리 지난주를 생각해서 너무 덤비는데 더 쥐어 짜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인간의 그래요? 좀 심리학 관리를 짜내볼까요? 아는 걸 좀 짤까요, 던지면 가스라이팅 이런 건 아니겠지. 가스라이팅이네. 가스라이팅. 긍정적인 가스라이팅 아니야. 그러니까요. 넌 잘할 거야, 잘할 거야. 너 20점 오를 거야, 30점도 오를 걸?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보통 가스라이팅은 부정적인 믿어주는 게 경우에 많이 아니니까. 쓰니까. 그것도 그건가 그럼? 한쪽 대파에다가는 막 욕을 하고 그거는 한쪽 유사과학. 대파에다가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그 샤머니즘. 네. 이것도 샤머니즘으로 또 가는 거야. 샤머니즘. 그거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적용이 안 돼요? 네. 이거 도전해 봅시다. 뭐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플라시보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맞아요. 자, 네. 정답.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다면 정답이 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았으면 좋겠다. 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 진짜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맞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와, 이거 진짜 써먹어야겠다. 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심리 현상. 내가 현실이 된다. 그 정의를 못했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됐는데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만든 여성 조각상에 사랑에 빠져. 사랑에 빠지는 거. 아, 진짜. 실제 조각상. 그런 거 같아.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사랑을 계속 전달하니까 실제로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또 전설이 있는데 1968년에 어떤 심리학자 한 사람이 이 신화를 정말로 실험적으로 한번 구현해낸 거죠. 사람한테 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주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줬더니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그룹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그러니까 기대가 실제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칭찬의 힘이네요. 이제 우리도 서로 칭찬하면서 하자. 그러니까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한다 해야 돼.
아니 그렇게 그냥 믿음을 주는 것만으로 뭔가가 바뀔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네. 현실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뇌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나 아니면 정황 증거 아니면 상황 단서들을 계속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해서 거기에 맞게 노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제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시험을 망친 뭐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있어요. 수능을 앞둔. 그런 친구한테는 실제로 어떻게 얘기해 주면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를 들자면 이럴 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너는 7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풀고 해결하고 맞췄으니까 너는 사실 다른 문제들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맞출 수 있는 친구야. 그 상황에 맞는 디테일이 네, 네, 필요하구나. 누군가 나에게 기대를 해주고 긍정의 희망적 언어를 하면 맞는 것 같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우리의 뇌가 집중력, 실행력, 기억력 등을 높일 수 있는 물질들을 내생, 즉 몸 안에서 만들어내니까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변화예요. 뇌를 그 순간에 촬영해 보면 fMRI 같은 그런 장비로 뇌가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진짜로? 네. 그 피그말리온 효과는 본인이 본인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책 같은 거 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울 보고 넌 최고야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하는 사람도 있지. 맞아. 거울을 보면서 하석진 씨가 하석진을 보면서 너 할 수 있어. 그럼 피그말리온 효과죠. 아, 3인칭으로 그렇죠. 대상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네, 네. 상엽이랑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인칭을 2인칭, 3인칭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해 보면 의외로 뇌에 아주 좋은 긍정적 암시를 많이 줍니다.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사실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제일 필요한 건데. 정말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웃어서 행복한 걸까? 행복하니까 웃는 걸까? 와.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행복할 때 웃잖아요.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 뇌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거는 정말 많은 심리학 연구와 행동과학 연구에서 정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 웃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이상엽 씨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이게 뇌가 행복한 상태라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냐 수치를 한번 보면요. 진짜 웃는 거에 거의 80에서 90%에 육박하는 정도의 효과를 진짜 볼 수 있다. 꽤 높다. 네,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좀 힘들거나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억지로라도 좀 웃어보시고 입꼬리를 좀 여기저기 올려보시면 웃음이 터지겠구만. 뇌가 행복 신호를 감지하고 활동량을 늘리니까. 아침마다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인격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해리성 인격 장애로 이제 다 한 끗 차이네요.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난 못해. 시끄러워 죽겠구만. 뭐라 짓거려. 아니 해리성 인격 장애를 아시는 분들이 피그말리온을 이렇게 어렵게 맞추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원래 어려운 거를 좋아해요. 그렇군요. 저희가 제일 못 믿는 게 저희 자신.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의 정보예요. 그런데 장기 기억에 보관된 사전 기억을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자동적으로 보완하고 채워 넣는 거죠. 그럼 아무튼 이런 컬러 점을 갖다가 그런 그림으로 연상시키는 이런 뭐랄까 보완 기능은 뇌가 왜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와 가능성을 고려하면 뇌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천국, 뭐 무슨 뭐 반점 이런 데 가면 메뉴판이 막 너무 많아요. 맞아. 그거 일일이 다 보면은 정신없는데 누군가가 야 여기서 그냥 짜장면 먹어. 혹은 이 집은 짬뽕이 최고지. 라고 하면 그 가능성 주의로만 딱 몇 가지만 고려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일을 우리 뇌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관점을 여기 한번 넣어보면 그런 개체들이 더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했겠죠. 맞아요. 아, 에너지. 왜냐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뇌니까. 맞아요. 실제로 우리 눈에, 안구에 이제 맹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맹점이요. 시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시각세포가 없으니까 거기에 맺힌 상은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나 맹점 여기 안 보여. 이쪽 안 보여.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죠. 네. 옆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겁니다. 우리 주는구나 보완. 네. 그러니까 뇌가 채워넣고 왜곡하고 그다음에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참
별의별 편집을 다 하는 거죠. 고생이 많네요. 네, 우리의 뇌는 정말로 놀라운 편집자죠. 네, 대단하다.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게 우리 뇌잖아요. 네. 우리 뇌를 본딴 인공지능이 지금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래서 업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 사진을 고화질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게 빠진 부분을 학습한 걸로다가 추정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어. 뇌가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죠. 최고의 AI네. 네. 그렇죠. 점점 더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뇌가 부족한 정보를 메우는 것에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대로 계속해서 사건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뇌 처리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맹점에 가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함정에 어떻게 빠지는지 네. 한번 문제를 한번 여기서 내보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자, 다음 중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요? 재밌다. 야, 이 빡세다. 우와. 와, 이런 거 재밌다. 거짓말쟁이. 1번은 책. 2번은 도끼. 3번 레옹이에요? 3번은 레옹인 거. 내용이에요. 지금 4번 뭐 하고 있는 거야? 4번 전화기야. 전화기를 들고 있는 거 같죠. 5번이 궁금한데요? 뭘 5번은 그리고 뭔가 있는 쓰는 건가? 거 같고요. 근데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라는 거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 힌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직관적으로 그냥 나중에 보세요. 이게 정확한 단서입니다. 아니, 문제가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이 사람아. 보세요. 당연한 거 같죠? 이게 정확한 단서예요. 좀 이따 보세요. 너한테 단서를 진짜 얻었어. 진짜 거짓말쟁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보자면 거짓말쟁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로써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인데 4번? 5명 중에서 말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은 4번이에요. 대박이다. 지금 저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보, 오늘 촬영 1박 2일이야. 걔도네. 걔도다, 걔도.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림을 잘못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근데 맹점에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맹점.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맹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게 않는 거. 뭘까? 까만 거? 그림이 아닌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다시 다른 걸로 보면 뭐 다른 부분이 얼굴 표정이고 막 이런 거 아닐까? 거꾸로 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뭐라고? 어디서 오했어요? 저는 그냥 하석진 씨의 행동 자체가 그것도 그렇게 보이는데? 거꾸로인가? 아 형 그림을 다각화해서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나도 일어나서. 맹점.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 저걸 보기를 아니면 저 그림을 너무 우리가 따로 생각하나? 왜, 뭔데? 찾았어요? 왜, 뭔데? 찾았어요? 뭐였어? 추워요? 뭔데? 안경 쓴 사람. 왜? 아, 라이어로 적혀 있다. 어디? 대박. 어디? 저기 안경 사람 코부터 입까지가 라이어 아니야? 그래. 아, 대박. 와, 필기체로 써, 필기체로. 아 있네. 대박. 와, 맞았네. 나는 글씨를 봤어, 진짜. 소름 돋아. 맞았네. 그림이 많이 도움이 됐어?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본 거죠. 오케이. 여러분 대표 한 분께서 제가 도전하시죠. 대표로서 정답 5번 이 안경 쓰고 필기하고 있는 사람 거짓말쟁입니다. 자, 정답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이 아닌 거야. 나 뭘 적게. 그렇지. 맹점. 정답입니다. 대박.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100점. 와. 야, 저걸 보고 나는 도끼를 뒤로 했느니 뭐 이러고 있었으니. 와. 정답을 알고 보니까 야 저걸 내가 왜 못 찾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드시죠. 네. 네네. 왜 처음에 글자를 찾을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를 찾으세요라고 하니까 전부 다 사람 얼굴, 행동. 행동, 그렇죠. 네, 이런 걸 보신 거예요. 선입견이. 말 안 되는 장면 막 이런 것만 야, 생각. 내 말 따라 했으면 우리 잃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 근데 그래도 접근 방식 됐어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도끼를 뒤집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창조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러면서 다음에 문제 낼 때는 도끼를 항상 이렇게 나를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재밌다. 이런 문제 너무 진짜 좋다. 재밌다. 이런 문제 너무 너무 재밌다. 좋다.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을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하죠.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많은 자극들 중에 야 요런 측면이 관련이 있겠지라고 하면 이제 거기만 계속 보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글씨나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아, 라고 하면 그런 순간에 바로 뇌의 기대가 싹 바뀌면서 행동이 아니고 철자? 글자 패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관찰력 일들이 짱이었어요, 벌어지고요. 진짜.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세포가 많이 할당되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변별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민함이 많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촉감각이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주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의 촉각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이 피부 전체에 퍼져 있는데 이게 좁은 면적에 많이 빽빽하게 모여 있을수록 더 예민할까요? 예민하지 않을까요? 예민해요. 당연히 또 예민하겠죠. 그런데 팔꿈치 이런 데는요. 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손가락 끝. 미치죠. 네. 정말 예민하죠. 그래서 큰 손보다는 작은 손에 더 빽빽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이 작거나 손끝 면적이 좁은 사람, 식별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손의 촉각으로 정보를 잘 처리하고 계신지 또 인식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문제인가요?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문제 주세요. 보시면 총 6개의 상자가 있죠. 네. 네. 만지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무서운데. 상자에 있는 거 만지는 건가 보다. 눈 감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나 이런 거 싫은데. 이거 최악인데. 나 이거 가족을 할 거 아니냐고. 자기 앞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손을 넣으셔야 됩니다. 네. 자기 앞에 순서대로 손을 넣으셔서 안에 있는 물체가 어떤 문자인지 6번을 순서대로 읽으면 하나의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촉각을 이용해서 상자 속에 문자를 맞춰보세요. 문자야? 한 2명이라도 틀리면은 단어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박스만 만질 수 근데 있는 거. 한두 명은 틀려도 문장이 돼야 되니까 맞출 수 있어. 단어잖아, 단어. 근데 뭐 움직이진 않겠죠. 상자에 손을 넣어서 한번 네, 형 잘 읽어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인지도 좀 형 알려주세요. 왜? 그냥 어려운가 봐. 형 뭐예요? 뭔지 말해줘. 오래 걸려. 자 이제 이상엽 씨 나오셔서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돈을 넣으시고 네. 뭐야? 이게 볼록 아니면 오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인식 안 되나 봐. 내가 봤을 때 다 다를 것 같은데. 아이씨. 형 거만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빼주셔야 됩니다. 왼손이 예민할까 오른손이 예민할까? 줄어 쓰는 손 추천. 뒤집어져 있을 수 있어요. 뒤집어져 있을 수도. 알겠어요. 바로 알았어? 이거 너무 이거 헷갈리는 거다. 자 이제 형태를 합치면 무엇이 되는지 어떤 단어가 되는지 한번 추론해 보시죠. 나는 진짜 내가 글자부터. 만진 게 숫자였어요. 숫자였어? 너 숫자였어? 제대로 만진 거 맞니? 진짜로. 이렇게 일 모양으로 돼 있었어. 1. 1. 아, 1이야. 1 L일 수도 이 있고 모음이 아니면 아니고 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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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야 바야. 보. 보야? 한글이야? 한글 보. 형은 나는 100% 마예요. 마. 그냥 우리말 마. 우리말 한글 마. 미음과 그냥 아가 잡혔어 그냥. 뭐 다른 거를 추측할 수가 없어. 나는 알파벳 W였어. W. W? O가 아니라 0인 것 같아. 왜냐면 0. 길쭉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N입니다. 알파벳 N. N? 명확하게 N. 나우네. 나우. 나우. 나우인데
지금 마보 1이 문제인 거야. 마보이. 나우 마보이? 나 일이 뭐야? 마보이네. 마보이. 나우 마보이. 진짜 마보이. 근데 내가 지금 혼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비읍이 확실했지. 네, 비읍은 확실했어요. 저는. 일단 비읍의 오 고딕으로 1하고 보. 보라는 게 고 모양 요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보. 보야? 아니요. 뒤집혀져 있었어요. 뒤집혀 있다고? 네. 에? 근데 보가 정방향이 아니라면서요. 보 맞아요? 보? 현무형 마 확실해? 나 마 확실해. 만 아니고? 아니 절대 마예요. 절대 마예요. 뭐 다른 걸 아니 이거 한쪽만 만지 여기 왼쪽은 안 맞았지. 저기 뭐야? 지금 100만 원일 수도 있을 것 나도 같거든. 그래서 100만 원. 그래 그러니까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그럼 이거는 마가 형은 아니라 만이야? 만이면 근데 마가 이상해 지금. 받침 만? 보 이렇게 뒤집어진 거 밑에 그러니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가 아니라 있었어. 나 있었어. 잘못 봐도 말이 맞으면 너무 확실하면 가도 되잖아. 원은 확실하니까 순서가 이렇게 만도 되니까. 아니고. 1. 근데 만이 아니면은 일단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형 니은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에. 있었던 것 같아. 아니 형 다 안 만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펴서 한번 그게 아니라- 돌렸어야지. 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맞아요. 많이야 많이. 그러니까 상엽이도 약간 요 상태. 100이야 100. 맞는 것 같아. 200만 원 맞아. 나 이거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한 분께서 도전해 주시죠. 정답 그래도 100만 원 가겠습니다. 100만 원을 하시겠습니까? 네. 맞았으면 좋겠다. 자 정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형. 내가 정확히 니은을 얘기했잖아요. 아 밑에가 있었구나. 야 이거 이거 체크 한번 해봐야겠다. 체크해봐. 아, 이거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가 이제 밑에 니은 있어? 밑에 있지. 어렵다 근데. 너무 밑에 있어. 형 거 어렵네. 야 내 거 너무 밑에 있어. 형 거 어려워. 에이, 야 야 상엽아. 너는 이거 보로 헷갈릴 수가 없는데. 진짜네? 우와, 이걸 맞췄어, 우리. 우리 이번 거 멋졌다. 아 기분 좋아. 우리의 집단 이성, 우리의 단합력. 야, 근데 재밌었다. 어려웠다 이거. 이제 프로이트는 분명히 이 여성 환자들이 왜 20세기 초반이잖아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억압받고 약자지, 약자. 그렇죠. 위치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은 여성들이 더 많았겠죠. 프로이트가 무의식 속에서요. 눌려있던 감정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 터져서 신체적인 증상이나 장애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경우를 그 유명한 히스테리라고 부릅니다. 히스테리. 히스테리. 이때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히스테리가? 히스테리라는 병은 그전에도 자주 언급이 됐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네. 히스테리라는 여성의 병이 언급되고 존재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셨기에 문제가 나올까?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자, 문제 주세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존재했던 여성의 병 히스테리. 그 어원은 무엇일까요? 어원. 어원. 너무 저희가 어렵다. 그냥 막 던져봐도 됩니까? 던지세요. 그러니까 여성의 병, 히스, 그의 근데 S가 히스토리도 HYS HYS. Y He's terrible. 아니야? He's terrible. He's terrible. He's terrible. 근데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이게 어원이라고 하면은 아마 영어는 나 아닐 그런 것 것 같은데 미스터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M으로만 바꾼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문제를 잘 읽으시면 여성의 병. 여성의 병. 그리스. 헬레나. 이과의 한계군요. 아니 약간 헤라. 아니 이거는 또 너무 또 질투의 여신이니까. 질투의 여신 헤라 좋아. 어려? 헤라. 헤라가 질투의 여신이잖아. 그리스 여신. 근데 헤라가 히스테릭하잖아. 그러니까. 그 남편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헤라로부터 왔나? 와.
헤라가 이름이 노아시나가 저기 헤라고 이름이 약간 그러니까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거든. 아프로디테처럼 헤라는 히스테리였다. 지금 너무 철학적으로 가고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 너무 철학. 아니야. 그 지우세요. 네. 히스테리는 진짜 모르겠는데. 여성의 병. 여성의 병. 여성의 병. 뭔데요? 여성분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누구나 겪는 갱년기. 갱년기.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감소하는 그 갱년기와 에스트로겐 관련이. 감소. 에스트로겐. ES 근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저 당시에?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틈을 들이면 이렇게 품격을 높이시고 이런 거 아닌가 봐. 현대 과학적으로 자꾸 오시려고 하는 그냥 여성의 병으로 네, 가야 네, 되나 보네. 네. 여성의 병. 주로 경험하는 병? 병. 막 아 그거 아닌가? 생리 관련된 거 아닌가? 생리? 월경 주기. 그러니까 월경이나 이런 거 아닐까? 월경, 달마다. 월경이다 월경. 월경일 것 같아. 문제에 아까 선생님이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어렵다. 이거는 정말 약간 찍어야 될 것 같아. 자 윤수에 갑시다. 네 정답. 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월경이라고 하신 네.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떨려. 자, 아쉽게도 메달 획득을 실패하셨고요. 이거 너무 어려웠다. 이거 아니 근데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 저거를? 이거는 진짜 근데 모르겠다. 이거 그리스 사람도 못 맞춰. 정답은 여성의 자궁입니다. 네, 그리스어로 자궁을 뜻하는 히스테라에서 유래가 됐고요. 네네. 그래서 여성들의 질병을 히스테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히스테리가 지금 개념하고 같았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대적인 편견이 좀 작용을 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남성을 상대적으로 완벽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이 자궁이니까 불완전한 여성의 자궁이 몸속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여성의 몸에서 병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오해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움직이면서 다른 장기들을 압박하고 밀치고 회방을 놓으면서 숨쉬기나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대박. 네네. 거의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여성의 감정과 질병을 오해하는 이 기반이 됐다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치료가 안 됐던 거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히스테리 치료법으로 원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치료 방법 중에 기상천외하다 싶을 정도로 근거 없는 방법들이 동원이 됐는데요. 중세 시대에 사용됐던 어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치료법인 것 같으세요? 저거 밑에 불 아니야? 불 피우는 거 같고. 태우나 봐. 향기 치료법입니다. 향기 치료법. 태워서. 네네. 하체 쪽에는 악취를, 얼굴 근처에는 향긋한 향을 맡게 하면 몸속을 마구 돌아다니던 자궁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체에 악취를 뿌린 거는 그 자궁 그렇죠. 공격하려고. 네, 그것과 관련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녀 사냥이 한창이었던 시기에는 마귀가 몸에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또 히스테리라고 생각을 하고 성직자가 성경 구절을 끊임없이 옆에서 읽어주고 혹은 구마의식을 하는, 이러면 이제 히스테리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또 믿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이제 프로이트의 시대에는 최소한 자궁이 떠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완전한 오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를 이런 신체 중심의 질병이 아니라 처음으로 여성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일을 하셨네. 네, 전환이 이루어졌죠. 어쩌면 최초로 마음에 집중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뇌에서 불안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경고 신호를 보내는 부위는 어딜까요? 부위. 아니 뇌에 부위가 뭐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일단. 전두엽, 전전두엽, 편두체, 해마, 측두엽, 책두엽. 책두엽, 후두엽, 뇌관, 후두엽, 외관, 뇌관. 뇌관, 뇌관. 뇌간. 편도체가 공포 아니에요? 편도체 공포인데. 드디어 궤도가 움직일 때가 왔어. 근데 나는 공포 관련된 건 편도체밖에 몰라. 그럼 편도체에 신호를 보내는 게 어디예요? 제일 먼저 편도체가 제일 인지하는 먼저 게. 감지를 하는. 편도체를 제거하면 이제 공포를 못 맞아, 못 느끼게 느끼고. 되는데 그쵸. 혹시 편도체 말고 다른 거 있으세요? 없어요. 편도체가 그나마 제일. 더 이상 후보가 없다. 이건 그거다. 자, 그럼 어느 분이 네. 네, 편도체 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편도체가 과연 정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편도체입니다. 아니 근데 공포랑 불안을 분리해서 좀 불안한 진짜 거야. 빨리 풀었다. 야, 두 사람 없었으면 진짜. 궤도랑 윤소엽 씨 이거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맞추라고. 편도체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만 알지. 야 분위기 다시 좋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깊은 곳에 아주 작게 숨어 있는 그런 작은 영역처럼 보이지만 엄청 큰 영역이죠. 근데 편도체의 어원은 혹시 아세요? 이제 영어로 아미그달라고 하는데 어원이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모양이 아몬드 이렇게 같은 땅콩처럼 거예요. 생겨갖고. 네. 아.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편도체가 있으면 우리가 공포, 불안 이런 걸 느끼니까 없는 게 낫겠다. 아우, 그건 아니겠죠. 네, 이미 위험을 눈치채셨네요. 감지 그건 못해. 아닙니다. 편도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면 쥐가 고양이 앞에서 어슬렁대리고 네. 고양이 앞에 데려다 놔도 덤빕니다. 맞아요. 유유히 지나다니고. 그렇죠. 근데 사람도 왜 속된 말로 겁대가리 없는 사람 있잖아요. 편도체가 그럼 겁대가리였네요. 겁대가리지. 그 대가리 겁대가리. 순우리말로 겁대가리. 맞는 얘기야. 맞는 말이야. 근데 겁대가리 없는 놈 이러면은 너무 무례한 표현이니까. 너 편도체가 좀 작아졌니? 순우리말로 겁대가리. 맞네. 맞는 말이야. 순우리 근데 그게 퇴화된 거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편도체가 작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양하죠. 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너무 겁이 없으면 오래 살기 힘들죠. 그렇지. 그렇죠. 이게 위험을 죽잖아. 감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진짜 목숨을 빨리 잃을 수도 그렇죠. 있지. 수만 명 중에 일부는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축소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혹은 너무 약하게 활동하면은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겠죠.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행동적인 특성을 체계화해서 PCL-R이라고 하는 진단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표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을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 도구의 등장으로 사이코패스 연구와 범죄 예방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판단 모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이 됐죠. 이 한국에서는 이 진단 결과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죠. 와. 우리나라도 쓰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맞습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여성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형철이 38점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만점이잖아. 거의 무섭다. 무서운 거야. 가평 계곡 사건 주범 이은혜 아시죠? 아, 네, 31점.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조두순. 그렇죠. 전과 19금 아동 성폭행범. 우리 사회를 치를 떨게 했죠. 몇 점? 29점. 이 점수도 굉장히 높은 점수죠. 와, 그치. 7번 문제가 이 검사인 거야, 하나가. 그래서 우리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근데 맞춰.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그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오해하시는 게 쭉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체크해보고 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 반응하고 이제 질문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피할 전문가가. 수가 있으니까. 네, 전문가가.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로보테오 박사가 정리한 이 PCL-R이 20개 정도면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 의미가 있겠죠. 이건 진짜 네. 궁금하다. 20개로다가 와. 자, 자극 추구, 죄책감 없고 공감도 부족하고 11번부터 20번까지도 있겠죠. 뭐 안 좋은 건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려진 게 하나 있으니까 이게 좀 눈에 띄시죠. 자, 그러니까 1번이 가려져 있다는 건 첫 번째 항목에는 사이코패스와 처음 만난 순간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1번 항목에서 표면적 매력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친절해 보이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죠. 아, 맞아. 강우순 네, 얘기할 때 네. 얘기했던 것 같아. 관련이 맞아,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 매력 외에도 하나가 더 있죠. 그 특성을 체크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 1번 항목에 들어갈 사이코패스의 나머지 특성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매력, 그리고 이겁니다. 선한 인상? 저
친절함? 그런 거 같은데 주변 평판이 되게 좋잖아요 보면. 그 소위 얘기한 것처럼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은 전혀 문제를 몰라. 또 평범한 주변 이웃 간의 관계가 너무 좋고 사교성? 사교성. 친절함 아까 네가 얘기했지. 친절한 성격? 용의자들로 해서 나오는 거 보면 뭐 도망 다니다 좀 지저분했을지언정 보면은 다들 법인 역할 좀 해보지 않았어요? 네. 너 사이코패스 그렇지. 해봤어? 2번이나 해봤어. 어? 야, 이거 네가 알아야지 그럼. 알아야지. 아 근데 저는 잘생긴 얼굴? 내가 했을 때는 약간 상대한테 안도감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편안함이라든가 아니면 난 널 해칠 생각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그런. 경계심을 풀게 약간 만드는 그런 느낌 있어야 될 것 같아. 사교성, 언변. 근데 여성들을 홀릴 수 있는 거는 언변 아니야? 통틀으면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야 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마음에 들 때 딱 나오는 무언가 부드러운 말투. 오 그런 부드러운 말투가 부드러운 말투? 부드러운 말투, 호의적인 말투, 표면적인 매너. 호의적 말투? 호의적인 말투? 호의적인 말투. 좋을 것 같아. 호의적인 말투. 화려한 언변 뭐 이런 거. 친절한 말투, 부드러운 말투. 거의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답은 거의 근접한 답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다니까. 이거 새로운 거 하면 안 된다니까. 화려한 언변. 부드러운 말투? 부드러운 말투. 그러니까 나는 친절하고 바르고 예의 바른 언변 뭐 다 섞어가지고 참 배려 깊고 예의 깊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참 사람 좋은 언변 이렇게. 좀 많이 지저분하긴 한데 자 여러분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상해봐 가. 언변하지 말고 말투로. 더 이상 저 하지 마. 그러면 어차피 그냥 똑같아. 친절함으로 하겠습니다. 네. 도전. 네. 친절함? 친절한 뭐? 언변? 언변? 언변까지 넣으실 거죠. 친절한 말투. 친절한 말투가 말투가. 언변. 친절한 말투. 네. 친절한 말투. 네. 정답. 네. 다섯 글자. 이거 맞히면 대박. 너 맞네. 유창한 맞네. 언변 맞지? 언변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지.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유창한 게 친절한 거지. 친절하게. 아니 언변이 맞잖아 언변. 그러니까 이 말투. 말투가 언변. 맞죠? 마스터의 권한으로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언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변 얘기를 많이 했어. 이거 말이니까. 언변. 아, 좋았다 언변. 제가 정답으로 처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체크리스트에서 의미하는 게 유창한 말솜씨가 물 흐르듯이 잘 막힘없이 가기 때문에 호감을 주는 말솜씨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지. 진짜 소개팅에서 딱 제일 중요한 두 가지네. 그 표면적인 매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위선적인 매력입니다. 네, 연구자가 보고 얼마나 매력이 위선적인가를 보려고 그 하는 표면적인이라는 게 측면이 그 뜻이구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솜씨도 그냥 유창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뭡니까? 속마음과는 다른 거죠. 특징이라는 거. 근데 진짜 위험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피해자가 누가 되는가를 알아두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이코패스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먹잇감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코패스들은 저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내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딘가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외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일 가능성이 높고. 없어져도 않잖아.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좀 성공을 많이 못했더라도 아니면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더라도 항상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분들을 가장 노려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희생양으로 삼아보려고 어떤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밟고 올라가려고.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도 또 사이코패스가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운 그런 측면인데 바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역이용하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보다 타인의 기분을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좋은 사람. 조종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 인간이 어떻게 왜 그리고 무슨 이유로 사랑에 빠지는지 원리는 알 수 없는데요. 뇌에서 분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연구를 뇌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그런 인물들이 있죠. 신경과학자 중에 헬렌 피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헬렌 피셔는 2005년에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어요. 네, 촬영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특정 부위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도파민이 뇌 보상중추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더라.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강렬한 행복감. 그러니까 엄청난 보상은 사실은 우리가 잭팟 터졌을 때, 고스톱 칠 때, 오광 떴을 때 사실 이럴 때나 나오는 감정인데 그런 게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니까 한 번쯤 다 그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나 미친 거 아닐까? 네, 나 미친 거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뇌가 미쳐 있는 거 맞죠? 왜? 도파민이 그냥 넘쳐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가슴 두근거리죠. 잠 오지 않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죠. 그렇죠? 심장 터지지.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저도 일기에서 잠깐만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야, 예나 지금이나 누구 사랑 얘기는 제일 재밌다. 재밌지? 이게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설레고 막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덜하는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같은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감. 애착관계. 네, 애착. 이 순간을 담당하고 있는 호르몬이 또 따로 있죠. 그럼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연인 사이의 신뢰와 애착 형성에 깊이 관여하며 때로는 천연 진통제라고도 불리는 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천연 진통제? 그러면은 엔돌핀 아니야? 옥시토신. 옥시토신? 그 엔돌핀이랑 옥시토신, 진통제는 근데 애착 형성은 사실은 옥시토신이랑 바소프레신이거든요. 바소프레신은 바소프레신은 독점력에 관련된 거예요. 네, 자, 바소프레신 수치가 높으면 이거를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정의를 해주세요. 네.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세로토닌 다 뭐예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초기에 나오는 도파민이라든지 도파민. 네, 그다음에 뭐 페닐에티라민. 이게 이제 콩깍지 호르몬이에요. 콩깍지. 이걸 딱 하면 심박수 혈류량이 개선돼서 막 심장 뛰는데 이상한 단점도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콩깍지네. 이런 것들. 콩깍지 네. 맞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면은 세로토닌 같은 약간 정착, 불타는 장작이 아니라 약간 은은한 약간 캠파이어의 약간 은은한 그런 장작.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 가면 애착 형성, 신뢰 애착은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입니다.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해서. 그 바소프레신은 집착이 있어야 되니까 집착, 빼고. 그게 강하면 정말 말 그대로 집착까지 가요. 의처증, 의부증으로. 재밌어. 신뢰와 애착이라면 옥시토신이 제일 유력하다. 만약에 이 깊게 관여하면이니까 이제 도전하시죠. 네. 도전 가자. 네, 도전하시죠. 정답! 네, 네. 자, 궤도. 자, 대표로 네. 옥시토신 가겠습니다. 옥시토신. 자, 정답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믿고 있었어 이거. 믿고 있었어. 잘했다. 깊게 관여하는 거니까. 깊게 혹시. 그 소위 말하는 관계, 애착의 형성에 옥시토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옥시토신 분비량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티솔 분비량이 이게 약간 기량작용처럼 감소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그렇죠. 진통제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연인 간의 스킨십을 할 때, 눈을 마주보며 대화할 때, 포옹을 할 때 많이 나오는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분비되고 싶다. 이제 그래서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뇌가 안전하다라고 의식하게 만들어줘요. 불안하거나 잠이 잘 안 오는 밤에도 왜 사랑하는 사람의 옆이라면 왜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반려묘가 있으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의 그 분비 작용 이게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마음이 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뇌를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건 또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들을 곁에 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돌보고 이런 행동들이 중요하다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 저는 꼭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